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보니 엉망이었습니다. 창세기로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로 법을, 민수기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만들며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다음 스토리는 잘 경영되어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다시 사사기 직전 앞 상황으로 돌아가 생각해 볼까요? 국민, 법, 땅이 있다고 나라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사실 경영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 경영,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창세 때부터 기대하셨던 공동체, 바로 그 나라는 모든 세상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제사장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델 만드시냐고 지금까지 땀 흘리셨으니 이제 이 땅에 정착한 백성들이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다음 사사기부터 나오는 스토리는 모델 스토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광야 2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도 계속 이 비전을 공감해야 합니다. 그렇죠? 한 세대만 이 나라의 사명을 알면 안 될 일이에요.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계속 알아야 할 일입니다. 전에 모압 평지를 떠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앉아서 생각했던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레위기, 신명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미 레위기, 신명기를 기록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아이들은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불러내셨는지, 족장들이 후손들을 낳았고 그 이후 왜 이집트를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했으며 가나안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즉 세월이 흘러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아이들은 존재의 의의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하, 우리 민족의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것이구나. 바로 이런 내용들의 자초지정을 배워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 알아지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가르쳐야 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가르쳐야 하죠? 모세 같은 사람이요? 아니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요? 이제는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주셨지만 이제 더 이상 모세나 여호수아 성격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이 가르쳐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부를 거셨어요. 오죽하면 레위기라 이름했겠어요. 그러니 레위인들은 공부하라는 겁니다. 농사 지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모세오경이라는 교과서는 사사시대 레위인들이 공부하고 익혀야 할 커리큘럼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레위인들의 역할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했던 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백성이 말씀대로 하면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 나라를 경영하라는 거고 그런 국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레위인들이 이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엉망이 되었다고 사사기의 사가는 이 사사기 끝에 두 사건을 고발하며 즉 미가 신상 사건과 레이첩 사건으로 사사시대의 타락은 레위 지파에게 제1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었어요. 이 두 사건으로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사라는 말은 없었어야 했는데 생긴 거예요. 없었어야 되는 직임이었는데 성경 목록에 이름이 된 겁니다. 사사, 이것은 잘해서 나온 이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약 350년간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절망이에요. 이러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사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사사시대를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사기 이후 다음 성경 목록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감자탕 식당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몫이 좋은 자리가 있어서 기뻐하며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뚝딱거리며 뜯어고치고 나니 원했던 설계대로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 식탁도 들여놓았고 식탁 위에 놓을 수저통, 냅킨, 물컵, 고춧가루통, 소금통 등 그리고 부엌에서 쓸 조르기구들도 다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배추를 들여오기 시작하네요. 김치, 깍두기를 맛있게 담아서 커다란 김치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둡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돼지뼈를 왕창 사다가 커다란 솥에 넣고 푹푹 끓여대기 시작했어요. 준비해놓은 우거지를 그 국물에 한번 끓여서 깊은 국물 맛이 배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따로 담아 놓았어요. 돼지뼈도 적당히 삶아 건져 놓았습니다. 감자도 물론 삶아 놓았고요. 드디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이죠? 네, 영업이에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감자탕 식당 대신 나라를 차리신 겁니다. 창, 출, 민, 수를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은 드디어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이죠? 네, 영업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각본상 맞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사사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질문을 던지고 끝났었어요. 핵심은 영업이에요. 영업. 자, 사사시대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 공부의 중요 포인트인데요. 그전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사시대 성경 목록들을 정리하여서 사사시대의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시대다 하면 사사기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모두 사사시대로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5권의 성경 목록을 한 덩어리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색깔로 구분하여 설명하자면 사사시대를 붉은 계열 한 덩어리로 묶어서 여호수아는 주황색, 사사기는 주홍색, 룻기는 빨강, 사무엘상하는 자주색으로 구분하여 이해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붉은 계열로 묶을 수 있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자, 사사시대의 성경 목록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과 사사기의 1장 11절에서 15절로 12절 이 두 군데가 모두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이야기로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룻기는 사사기 내용 중 기드온 시대 즈음에 발생한 야사이므로 사사기 안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사무엘상하는 사사와 같은 사람, 사사의 역할을 한 사무엘 이야기와 사울,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의 스토리로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있었던 스토리로 모두 사사시대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사사시대 성경 목록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였습니다. 자, 내일은 사사시대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